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둘러싼 의혹 들여다볼수록 의심만 갑니다. 크게 의혹은 세 가지인데요. 자, 검찰은 당내 공천을 앞두고 왜 윤장현 전 시장이 돈을 보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 수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회부 이혁준 기자와 이 뉴스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윤 전 시장이 오늘 새벽 네팔에서 이제 귀국을 했어요. 예, 검찰 수사를 위해서죠? 네. 윤장현 전 시장은 안과의사 출신입니다. 2014년에 광주시장에 당선돼 올해 6월까지 시장직을 역임했습니다. 예. 윤 전 시장은 지난달 16일 의료봉사를 위해 네팔로 출국했는데요. 각종 의혹이 터지면서 일정이 끝난 뒤에도 귀국을 미뤘습니다. 지금 네팔에서 안과 검진하는 장면 사진인가 보죠? 네. 윤 전 시장은 오늘 새벽 4시 42분쯤 대한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검찰 수사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세 가지 의혹 중에 이제 가장 큰 의혹은 4억 5천만 원의 출처, 또 돈을 보낸 이유일 텐데요. 네, 바로 공천 헌금설입니다. 네. 사건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 권 여사를 사칭한 49살 김모 씨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네. 무려 4억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요. 딸 사업 문제로 돈을 빌려달라는 문자를 받은 건 지난해 12월이었고 이후 4차례에 걸쳐 돈을 보냈습니다. 예. 3억 원은 대출, 1억 원은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확인됐는데 문제는 지방선거 공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네. 윤 전 시장은 그 6월 13일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공식적으로는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전 시장은 3월 29일 재선 도전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일주일 뒤인 4월 4일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윤 전 시장은 자신의 거취를 놓고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며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당시 윤 전 시장은 당내 공천에서 하위 20%에 포함돼 컷오프될 위기였습니다. 네. 윤 전 시장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여러 지인과 나눈 고민 상담일 뿐이고 위기설이 돌던 땐 추가 송금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장현 전 시장이 그 김모 씨한테 돈을 건넨 이유가 이 공천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군요, 앞으로. 네, 맞습니다. 사기범 김 씨가 경찰 조사에서 윤 전 시장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재선도 하셔야 할 텐데 이렇게 덕담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때문에 수사 당국은 윤 전 시장이 건넨 돈이 공천을 염두에 둔 보험성 자금일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일 김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사기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예.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혐의가 바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가 되는 거죠. 네, 결국 김 씨와 다 연관된 일들인데요. 예. 김 씨는 자신의 자녀 둘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취업 청탁을 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에 채용과 관련해 전화를 한 정황을 확보하고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본 거죠. 네. 윤 전 시장은 노무현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바보 같은 판단을 했다고 말했는데요.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부들부들 떨렸다. 나라가 뒤집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네. 그런데 윤 전 시장을 속인 김 씨처럼 이 사기를 치는 경우가 정치권에서 한둘이 아닌 거죠, 지금? 네, 일단 윤 전 시장부터만 봐도 1인 2역을 한 김모 씨한테 2번이나 속았습니다. 예. 권양숙 여사를 사칭했을 땐 목소리가 비슷해서 진짜 권 여사인 줄 알았다고 했고 또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거짓말에도 속았습니다. 3년 전에는 당시 차기 대선 주자로 물망에 올랐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범인은 50대 남성으로 정과 21범이었는데요. 김 전 대표의 중저음 목소리를 흉내내고 부산 사투리를 썼습니다. 7명에게 2,700만 원을 뜯어냈는데 기업과 시의원, 도의원도 속았습니다. 네. 내다, 내 모르겠나? 이렇게 상대방을 채근했다고 합니다. 이 기자도 거의 뭐 김무성 대표 목소리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 청와대 인사를 사칭하는 사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난 10월 22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의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명의로 도와달라는 취지의 가짜 문자를 지방 유력자들에게 전송해 수억 원을 뜯어내거나 임종석 비서실장과 알고 지낸 사이다, 모친을 사면해주겠다며 돈을 가로채는 식입니다. 네. 범죄 심리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신보다 힘이 센 사람으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게 되면 그 부탁이 그 사람의 치부와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으로써 내가 어떤 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쉽게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네, 정치인 하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인데 아직 우리 사회는 정치인이 군림하는 이미지여서 더 이런 일들이 쉽게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혁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